이재열 법사의 대행사상 비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사님께서 대행 스님과 어떻게 어느 때에 어떤 느낌으로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그 만나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큰 스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저희 할머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 할머님은 스님이셨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출가를 하셔서 암자에 계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봤더니 이제 아버지를 이제 결혼을 시키시고 나서 그러시고 나서 이제 산에 들어가셔서 이제 출가 수행자가 된 것이죠. 정식 비군이었나요? 예, 정식 비군이었습니다. 좀 늦은 출가였긴 했지만은 수덕사에서 출가를 하셨다고 하고 법명을 명덕이라고 이렇게 받으셔서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스님이라고 반 불렀고 반은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냥 우리 할머니께서는 출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성장기까지 줄곧 할머님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일요일이나 방학 때 이런 때는 거의 절에 가서 스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태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보낸 시간보다 오히려 할머니하고 스님하고 보낸 시간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주고받은 정이라든가 그렇죠, 연금 영향. 문제에서는 오히려 할머니가 어머니보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 불교 배경을 그렇게 갖고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를 가게 됐는데, 같이 내무 생활을 하는 그 전업 가운데 신학대학을 다니는 그런 어떤 목사 후보생하고 같이 병영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은 좋은데 불교를 자꾸 그렇게 헐뜯고 비방하는 거야. 그건 못 참지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전혀 불교 교리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가슴속에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의지는 하고 살았지만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저에게 사실 교리적으로는 생소한 상황이었죠. 근데 자꾸 이제 불교를 고참이, 저보다 약간 고참인데 그 고참이 부처님을 자꾸 비방을 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같은 불자들끼리 모임을 주선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모임이 확대가 돼가지고 제가 뜻하지 않게 그 조그만 법당을 부대 내에 만들고 나중에는 제가 거기에서 이제 법당 일을 보게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죠. 그 신학대학 다니는 분이 도와줬네요. 그렇죠. 참 그야말로 장애가 성취를 가져온 셈이죠. 부처님의 인연사 묘법을 그렇게 예. 쓰셨네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제가 이제 같은 그 병사들에게 법회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고 법회를 이끌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갖고 외출을 해가지고 천안 쪽에 있는 이제 서점에 들어가서 불교 글책을 구해서 봤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 특히 그때 제일 처음에 그렇게 접했던 책이 서경보 박사의 그 불교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대로 편안하게 부처님 덕분에 정말 보람 있는 병영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불교를 헐뜯었던
그 고참은 후에 제대에서 만나게 됐는데 목사가 되었고 후에 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이제 바꾸게 되고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죠.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군대 제대를 하고서 이제 대학으로 제가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 가기 전에 천안 쪽에 그 어떤 사찰을 갔더니 저보고 저의 어떤 과거의 어떤 신행 이력을 말을 했죠. 신행 이력을 말을 했더니 그 시간에 서울 쪽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하면 좀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 서울에 그 불교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쪽에 좀 연결을 해서 좀 정식적인 교육을 좀 받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와 인연이 됐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열심히 출강을 했어요. 출강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같은 마을에 바둑을 잘 두는 아주 저보다 연배가 높은 그 아저씨 뻘 되는 분이 계셔요. 저는 바둑을 좋아했거든요. 조금씩 두었어요. 뭐 한 6, 7급 정도 군대에서 할 두었습니다. 일이 없을 때 바둑을 그렇죠. 많이 두었죠. 그런데 아저씨 뻘 되는 분이 바둑을 저하고 함께 두면서 뭐 불교 얘기를 좀 이렇게 묻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집이 알다시피 서울에 독산동인데 그 옆집에 영감님이 뭐 불교회관의 부원장이라나.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양반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다고 한번 만나 뵙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죠. 일부러 올라가서 독산동 한 찻집에서 그 노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 성함이 그 노인분 성함이 한승곤이고요. 본명은 일승거사입니다. 일승과사님. 예,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 한마음 선원 이전의 그 단체 이름은 일단은 그 대한불교회관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대한불교회관의 부원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이제 그 아저씨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 어르신이 그 불교회관의 부원장이라고 하신다. 인사를 드려라. 그래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나누니까 아주 흡족해 하면서 젊은이 당분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 만났으니 나를 따라서 어디 좀 함께 가면 안 되겠느냐고 저한테 어떤 제안을 했어요. 예. 뭐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저씨는 가시고 저하고 부원장이라고 하시는 그 노인분하고 일승과사님. 일승거사님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안양에 위치한 한마음 선원이었던 것이죠. 그때가 몇 년도죠? 그때가 1981년도죠. 예. 예. 1981년도 아주 늦겨울이면서 봄으로 넘어가는 문턱이었었습니다. 3월 말 정도. 아니 3월 초죠. 3월 초 정도. 예, 3월 초가 분명합니다. 예. 그 3월 초에 그 눈발이 희끗희끗 날렸고요. 예. 예, 진눈깨비가 내렸는데 예. 버스에서 내려서 일승거사님을 따라서 이제 현재 한마음 선원 있는 곳까지 이제 걸어 올라갔죠. 거기가 이제 마을이에요, 마을. 마을이고 약간 비탈진 동네죠. 그렇죠. 서향으로 이렇게 서남 쪽을 바라보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를 가신 거군요. 그렇죠. 현재 한마음 선원 위치 그대로였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왼쪽을 보니까는 이제 이 건물이 왼쪽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2층 건물이 있었고요. 예. 예. 오른쪽에는
제법 대형 건물이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좀 묘사를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제가 갔을 당시에 한마음 선원의 풍경은 네. 건물이 소속된 건물이 한 4동 정도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넓이는 몇 평 정도가? 전체적인 넓이는 한 1000여 평 정도 예. 됐습니다. 1000여 평 정도 되는 그 어떤 부지 위에 예. 건물이 네 채가 있었는데, 예. 평범한 철대문이에요. 큰 철대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는데, 오른쪽 편으로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문과 붙어 있는 일반 그런 양옥주택이 있었고요. 예. 또 오른쪽으로는 자그마한 2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 바로 비껴서 계단이 하나 있었어요. 계단으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 옆에 오른쪽으로 제법 큰 대형 건물이 우뚝하니 서 있었죠. 그야말로 그게 이제 불교 회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의 이름을 읽어보니까 한마음 회관입니다. 아, 한마음 회관. 그때도 한마음. 예, 한마음 회관이에요. 그 한마음 회관을 옆에다 두고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니 제법 큰 단독주택이 나타났습니다. 기와를 올리고 또 정문도 있고 기와 색깔이 그 녹색으로 된 그런 꽤 그 좀 정갈하면서도 좀 규모가 큰 그런 한옥주택이 나타났습니다. 그 양옥, 그러니까 한옥과 양옥이 합쳐진 건축 양식이라고 할까? 그랬죠. 또 문 하나를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일승거사님하고. 예, 일승가사님 안내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서 또 하나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사람 소리들이 많이 났어요. 예. 마루를 통과해서 1층에 있는 방 속에서, 큰 방 속에서 나는 소리들이에요. 네. 물론 그 방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힐끗 벽을 보니까 그 벽에, 대한불교회관 10대 훈화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대충 봤죠. 큰 건물에는 한마음 회관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걸려져 있는데, 막상 10대 훈화는 대한불교 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서 훈화를 적은 것에 대해서 좀 갸우뚱했습니다. 예. 뭐, 그렇다 치고 일승거사님을 따라서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신도들이 옹기종기 앉아 방 계시더라고요. 크기는 얼마나 컸나요? 방 크기는 한 10여 평 정도로 기억을 하죠. 그러면 한 몇 명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이 들어가서 빡빡하게 앉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0명 정도 예. 이렇게 앉는 걸로. 예. 정면을 이렇게 바라다 봤습니다. 이제 예. 바라봤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별로 인상이 안 좋았어요. 저한테는 첫 인상은 안 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스님이 계신 줄 알았죠. 불교회관이니까.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죠. 스님이 아니라 웬 보살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예. 보살님이 소파에 앉아 계신데 드레스를 입으셨어요. 예. 그리고는 머리는 이렇게 뒤로다가 이렇게 예. 쪽을 쪘다고 하나? 예, 그거를 예. 쪽을 찌시고 이렇게 신도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 계셨던 거죠. 예. 특이하게 잊혀지지 않는 인상은 그 당시 스님께서 검은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서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살님이 검은 안경을 쓰시고 소파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면 인상 자체가 그렇게 종교적 인상이 그렇게 뭐
가슴속으로 와닿을 리가 없죠. 저도 그래도 불교를 조금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 좀 마음이 약간 이렇게 경각심이라고 그럴까? 불편해지는. 불편해졌어요 좀. 예. 그럼 머뭇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좀 손을 어디다 둘 줄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 한승곤 그 일승 거사님께서 절해야죠 그러더라고. 예. 절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절하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합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아 큰절해. 예. 그때 당시 저는 큰절은 스님들한테는 하는 거거든요. 예. 보살님한테 내가 큰절까지 할 일이 있겠나. 젊은 나이에도 그런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절을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니까 일승거사님이 좀 난감해하는 듯한 예. 그런 표정을 지으려고 할 때 예. 큰 스님께서 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그냥 그때 당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땅콩감을 집어잡수셔서 예. 이걸 냠냠 이렇게 잡수시면서 힐끗 쳐다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색을 보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예. 색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튼 남녀라고 하는 거 예. 자신의 그 인상을 본다 이 말이죠. 외모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 부처님 하려면은 색을 보는 것부터 없어야지. 부처님 법에는 남녀가 없는 거야.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큰절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처음으로 절을 예. 3번을 했습니다. 예. 절을 하는 도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제 껍데기는 큰 스님께 바닥에 엎드렸는데 예. 마음은 엎드려지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몸뚱아리는 항복했지만 마음이 항복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절을 하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예요. 예. 뭐라고 던지시냐면 그대가 예. 나를 만나게 된 것은 예. 할머니 인연사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저 어린 가슴에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뭐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 같은 거예요. 예. 마음이 예. 깜짝 놀랐어요. 예. 놀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이 절복이 되나요? 또 마음이 절복이 되는 거죠. 그러더니 제가 이제 하고 수긍을 하니까 큰 스님께서 나를 할머니라고 생각해. 사실 또 그렇고 할머니와 내가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행 큰 스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귀에 아주 익히 누구나 듣는 소리죠. 둘이 아니다 소리. 대행 스님의 설법 가운데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르침은 아주 핵심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사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할머님이 살아계셨어요. 예. 제 할머님은 28살 때 입적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로서는 이거 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야, 너희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존경하고. 그런데 그대 할머니가 곧 나와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의 법문은 제가 알아들을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음이 절복이 딱 되더라고요.
말씀을 하시기를 먹고 사는 거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장가 들어서 애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것도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지내보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지내보지. 근데 저도 모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호칭이 그 큰 스님의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몰랐던 거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했습니다. 그 허락을 제가 이제 스님의 말씀에 맞춰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자 스님께서 저에게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깎고 안 깎고에 없다. 근데 내가 보아하니 성이 뭐지? 그래서 제가 이감입니다. 이름은 재열이라고 합니다. 이재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냥 아들 같으니까 군이라고 일단 부르자고. 그러면 이군을 내가 보아하니 머리를 기르고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부처님 일을 해도 부처님께 누를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내려주시더라고. 무슨 그야말로 참 구도하는 어떤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갈 수밖에 없는 문답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질 않으셨던 거예요. 이 큰 스님도. 특별하게 본 거죠. 네, 특별하게 본 겁니다. 근데 조금 앉아 있으니까 신도들이 큰 스님에게 뭔가를 가서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집안 얘기를 하고 큰 스님께 어떤 그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문을 구하고 이제 스님의 그 어떤 인도를 바로 구하는 거죠. 법력을 또 의지하고 네, 법력을 의지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론 큰 스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신뢰라든가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점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우리 옆에 있던 그 일승 한승곤 거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큰 스님한테 원장님 그러면은 우리 그럼 이 이군을 여기서 머물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저 혜성이 있으면 불러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때 호칭이 이분을 원장님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원장님께서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저보다 한 서너 살 나이가 많은 거사님이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보고 한승곤 일승거사가 하는 말이에요. 원장님 밑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니까 사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쩍 친절해요. 그 사형이 혜성이라고 하는 성이 당신데 혜성이라고 하는 그 사형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동생 왔다는 그런 식으로 왔더니 밑으로 내려가서 방을 하나 주겠다고. 이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 아까 들어올 때 봤던 큰 회관에
1층으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1층에 깨끗하고 좀 넓은 방에서 제가 거기에 살기 시작을 합니다.